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이내믹스 세 번째 시간으로 카이네틱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어떤 운동의 궤적을 기술할 때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운동학적인 관점, 키네매틱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다루는 그런 분야인 카이네틱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법칙은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인데요.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어떤 속도 v로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그 속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식적으로 운동량을 도입을 해서 살펴보자면 운동량 P는 mv고 외력이 없는 이상 요 P 운동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법칙이 있죠. 그러면 이 운동량의 이제 시간 변화율이 나타나게 되면 그 순간 이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두 번째 법칙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강체 매스를 다루는 이 동력학에서는 질량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서 F는 ma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액션으로 힘을 가하면 그 반작용으로 동일한 힘의 반대 방향의 힘이 나타나더라. 이 세 가지 법칙으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를 다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가 중력장 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력장 안에서의 프리모션, 이런 포물선을 그리는 그런 중력장 내에서의 이제 운동을 살펴볼 수가 있고, 여기에는 항상 일정한 중력 가속도 G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매스에 곱해서 mg만큼의 힘이 항상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평면에 XY가 있고 높이 방향으로 G라는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공을 하나 던져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초기 속도 V0가 있고 요 각 지면과 이루는 각 알파가 있고요. 요 물체에는 항상 이제 W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요 W는 mg가 됩니다. 그러면 요 낙하 지점을 xd라고 하고 요 최정점의 x좌표를 xh라고 하고 요 높이를 GH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방향, Y방향으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mx2닷 제로고 mx2닷도 제로죠. 힘이 작용하는 거는 Z방향인데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g가 됩니다. 그러면 요 식들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우변이 0이니까 요 m은 이제 소거가 되니까 양변을 적분하면 적분 상수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식이. 그리고 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g 같은 경우도 m은 이제 지워지고 마이너스 gt 여기에 적분상수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적분하면 2분의 gt 제곱 플러스 c5t 플러스 c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니셜 컨디션을 이제 적용을 해서 총 6가지가 있는데
초기 속도는 지금 V0로 쌓고 지면하고 알파만큼의 각도가 있으니까 X방향의 속도는 V0 코사인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 속도가 없죠. 그리고 G방향으로는 사인 알파만큼의 V0 사인 알파만큼의 초기 속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에서 구했던 X-C1이니까 지금 여기서 C1이 V0 코사인 알파가 되고 또 X가 C1t 플러스 C2니까 이제 초기 지점은 0이니까 여기서부터 C2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0가 0인 거에서는 C3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역시 초기 조건 0에서부터 Y식에서 C4 접근상수가 0. 그 다음에 여기서는 C5가 V0 사인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초기 조건에서는 C6가 0이 되죠. 이렇게 되면 6가지의 그 적분상수를 다 이제 구하게 되고 원래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위의 식에서 시간을 x 나누기 v0 코사인 알파로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g를 이제 시간이 아니라 x 좌표에 대한 g의 함수를 이제 대입을 해서 구할 수가 있죠. t 자리에다가 방금 구한 x의 함수에 t를 넣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들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x제곱 텀이 나타났기 때문에 포물선을 그리는 파라볼릭 트라젝토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G 좌표 중에 요 다시 공이 떨어지는 요 지점에서 GXD가 이제 0이니까 요 지점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변에 있는 텀을 왼쪽으로 넘겨서 x 대신에 xd를 넣어주면 요 xd는 하나씩 지워지고요. 그러면 xd는 탄젠트를 풀어서 써주면 이제 소거되는 텀이 나타나고 묶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두배각 공식을 써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사인 2 알파가 1일 때
요 xd가 맥시멈이 되니까 x 값의 맥시멈은 g분의 v0 제곱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러면 저 2번 식에서 이제 착륙 지점, 착륙할 때 시간도 구할 수가 있는데, 방금 구한 xd를 대입을 해주고, 이 두 배합 공식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이제 소거가 되죠 또. 네, 그러면 착륙할 때까지의 그 걸린 시간도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할 거는 요 궤적이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요 순간 있죠. 요 최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그 거리, x축 거리하고 시간도 이제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3번 식에서 우리가 G식에서 3번이 아니고 여기 G를 알죠? 그러니까 요 G를 X축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그 기울기를 0으로 만들면 그 변곡점이 나타나니까 거기가 이제 맥시멈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그 XH라는 지점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또 코사인, 사인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소거를 하고 두 배각 공식을 써주면 여기가 제곱이니까 하나는 살아남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XH 좌표에서의 집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구해놓은 식에다가 XH를 이제 넣어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V0 사인 알파라고 하는 텀은 우리가 초기
G방향의 속도가 되니까 이게 이제 이니셜 벨로시티가 되죠. G방향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는 XH 정점은 이게 공기저항 무시하면 요 XH를 기점으로 전후가 대칭 형상으로 궤적이 형성이 되니까 XH는 XD를 알면 그 반값으로 이렇게 시메트리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중력장 안에서 공을 던져서 이러한 포물선의 궤적을 형성할 때 거리와 시간을 모두 다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constrained motion입니다. 우리가 운동이 어떤 이런 궤적을 구속된 궤적을 따라가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경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예를 들면 이러한 반원호 형상의 경로에 이렇게 메스를 하나 놓고 반경이 이제 R이라고 하면 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텐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요 자체 중력으로 W가 이제 작용을 하고, 요 바닥면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수직항력이 등장을 하고요. 그때 요 각도를 파이라고 하고, 요 각도를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MA는 어떤 힘으로 인해서 MA가 생기게 되는데, 이 힘에는 applied force와 constrained force가 있어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 그 다음에 어떤 구속된 힘은 별도 텀으로 빼서 조합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셀의 프렌의 프레임으로 요 구속된 면에 이렇게 접하는 방향이랑 수직한 방향 두 개로 나눠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요 가속도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힘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노멀한 수직 방향으로는 어플라이드 폴스와 이제 컨스트레인트 폴스가 있고, 그 접하는 방향으로는 컨스트레인트 폴스가 없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폴스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상황에서 저 궤적의 그 구심가속도 방향하고 컨스트레인트 면에 접해서 운동하는 방향, 요 두 개로 이제 방향을 나눠볼 수가 있고, 서로 수직하니까 각각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구심가속도는 R 파이 닷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서 힘을 모아보면 수직항력이 있고 반대 방향으로 W 사인 파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여기가 알파가 아니고 여기도 파이가 되죠. 그리고 접하는 방향으로는 MR 파이 2닷이 되고 W 코사인 파이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파이 2닷을
다시 시간 미분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고, 체인 룰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텀이 파이 다시니까 파이 닷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으로 분모에 있는 d 파이를 넘겨서 이렇게 묶어주고,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파이 투 닷을 알 수가 있으니까 w는 mg고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들고 와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변을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더미 베어리블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고, 이쪽도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여기는 지금 한 번 더 써줘야겠네요. 여기는 gr 코사인 파이니까 관계없는 텀들은 앞으로 보내고, 이 부분이 사인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초기 조건은 0이라고 다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텀들은 이제 의미가 없고, 이 나중 텀만 남게 돼서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여기 파이죠. 그러면 요 접선 방향으로의 속도는 알파이 다시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파이 닷은 넘겨서 루트를 씌워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r을 안으로 넣어서 r제곱으로 만들어주면 EG R sin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Vmax는 sin 파이가 1일 때 루트 EGR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가 2분의 파이가 1 때 맥시멈이니까 요 지점에 왔을 때 이때의 Vmax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구해보면 요 1번식을 또 이용을 해서 이제 수직 항력도 구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1번식을 이제 수직 항력을 좌변에 두고 정리를 해보면 다시 정리하면 3w sin phi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가 아까 속도가 맥시멈이었던 2분의 파이가 일 때를 한번 보면 이때는 수직항력이 물체의 중력의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느끼는 수직항력이 이제 이 자중의 3배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제약이 가해진 운동의 궤적에서 역시 이런 힘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도를 다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사례는 이제 저항이 작용하는 경우인데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마찰력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기 저항력이고요. 첫 번째 마찰력을 보면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드라이 프릭션이라고 해서 쿨롱의 프릭션 로가 있죠.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를 하고 이때 비례하는 이 비례 계수가 마찰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알파라는 경사를 가진 이 경사면에 마찰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 m이 이 마찰 계수 u인 면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할 텐데, 좌표가 이제 x, 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m에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이제 구해보면 요 자중하고 요 수직항력,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용하는 게 요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찰력,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고, 이때 각도는 여기가 알파죠. 그러면 요 알파인 면에서 처음에 h 높이에서 t는 0 지점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x2만큼 이동을 한 후에 정지를 x2만큼 지난 지점에 t는 t2 시점에 이제 물체가 이렇게 올 텐데, 요 운동을 한번 식으로 기술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려오는 방향하고 수직한 방향, 요 2가지 방향이 있는데, 요 내려오는 방향의 가속도가 이제 요 힘들로 인해서 생기니까 이 중력의 사인 성분에서 그 힘을 방해하는 마찰력 성분을 빼주면 이제 가속도가 유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역시 이렇게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수직 방향은 컨스트레인트가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길 수가 없고, 그래서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알파가 되죠. 그리고 x2닷은 g 사인 알파 빼기 저 r이 뮤에다가 수직항력이니까 뮤 mg 코사인 알파가 되니까 m 소거 되면서 뮤 g 코사인 알파만 이렇게 남죠. 그러면 g로 묶으면 이렇게 돼서 일정한 가속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초기 조건을 주면 초기 속도 0, 초기 위치 0 이렇게 주면 우선 저 x2닷을 적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초기 조건이 0이니까 적분상수는 이제 0이 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적분을 하고 역시나 초기 조건이 0이니까 적분상수는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분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x2 지점에 높이가 이제 요만큼이 높이죠. 그러면 h는 x2의 사인 알파가 되니까 x2는 사인 알파분의 h가 되고요. 그러면 4번식에서 우리가 요 이 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항을 넘겨서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x2를 또 대입을 해보면 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 지점의 속도는 t 이 시간대에 x 다시니까 x 다시에 넣어주면 이렇게 돼서 t2를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빗면에서 이 마찰력이 작용할 때 운동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서 초기 조건 주고 얼마만큼 내려갔을 때 그 시간이랑 속도까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항력을 볼 텐데 보통 공기저항으로 이제 발생하는 이 항력을 이제 속도가 낮을 때 라미나 플로우에서는 속도에 비례하는 항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좀 속도가 클 때는 터뷸런트 플로우여서 속도 제곱에 비례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터뷸런트 플로우의 예를 보면 처음에 요 공중에서 어떤 공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요 물체에는 이제 자중이 작용을 하는데 요 반대 방향으로 항력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 mx2닷은 w와 그 저항하는 힘을 뺀 그 알자 힘으로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카파 제곱이라는 텀을 하나 도입을 하고 x2닷을 또 정리를 해보면 좀 더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x2닷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값하고 항들을 서로 관련된 항끼리 모아주면 이렇게 오른쪽에 dt만 남죠. 그러면 양변을 적분했을 때 요거는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역함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초기 조건
초기 속도는 0이니까 적분상수가 이제 0이 돼서 GT 나누기 카파는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역함수 x 나누기 카파. 그러면 x 오버 카파는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GT 오버 K 카파. 여기도 카파죠. 따라서 x 닷은 카파의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GT 오버 카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x 닷은 초기에 이 각도가 알파로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수렴을 하는 거고, 이 지점이 이제 터미널 벨로시티가 되는 거죠. 외력과 자중이 평형을 이뤄서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이제 일정해지는 터미널 벨로시티는 간단하게 카파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늘 카이네틱스의 첫 시간으로 이제 여러 가지 힘들을 좀 분류를 해서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이 카이네틱스가 좀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앞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